발상의 전환.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도메인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은 디텍션이라는 통념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텍팅 리스폰스, 탐지 후 대응한다는 명제나 프로세스가 마치 어겨서는 안 된 철칙인 것처럼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왜 디텍션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지, 그리고 CDR은 우리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 과연 어느 만큼의 디텍션이 있었을까요? 말레노바이츠랩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컨슈머 시장에서는 약 7억 5천만 개, 그리고 기업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약 7,200만 개의 신규 악성 코드가 탐지됐다고 합니다. 주목할 사실은 컨슈머 시장에서는 3% 감소한 반면 일반 기업 시장에서는 무려 80%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기업들은 1년에 약 6일 내외 악성 코드에 의한 침투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악성 코드가 유입되는 경로로는 이메일이 무려 92.4%를 차지하고 있고, 자바스크립트, 비주얼 베이스드 스크립트 같은 유형의 악성 코드가 전체의 60% 가까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웹을 통한 유입이 6.3% 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자바스크립트 또한 이메일의 HTML 본문에 활용되고 있지 않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메일의 위험성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체크포인트사의 시큐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보안 담당자들이 2019년 올해에 가장 큰 위협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바로 피싱과 슈퍼 피싱입니다. 이 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 또한 대부분 이메일 첨부 파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주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기사 리포트를 보면 이메일 공격의 70%는 첨부 파일을 통해 일어남을 알 수 있고요. 시만텍의 ISTR 2019년 리포트를 보게 되면 2018년 한국은 418건당 1개의 악성 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674건, 일본은 905건당 1개의 악성 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내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의 주도하에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시키는 망분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실제로 망분리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보안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작은 보안 솔루션 업계에도 한동안 시장의 톡수를 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망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완벽히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망분리 환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크고 작은 보안 사고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안의 강도는 분명 강해졌지만 이로 말할 수 없는 업무의 불편함과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망분리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로는 1순위로 망간 자료 전송 체계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메일 첨부 파일, USB, IoT 기기를 통한 악성 코드의 유입, 어쩔 수 없는 예외자 PC에 대한 처리, 관리자의 실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급망 공격을 통한 악성 코드의 유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자 기업들은 여러 개층의 복합적인 사이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엄청 쏟아지는 빛 속에서 우산을 들고 있는 형국과 같은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이 우산이 막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행의 사이버 대응 체계가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것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해커들도 고객이 어떤 대응책을 갖추는지 충분히 연구하였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우회적인 공격 기법들을 나름대로 많이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년 동안 국내에서는 샌드박스가 APT 공격을 막아주는 대명사처럼 자리 잡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샌드박스는 모든 APT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의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 이 페이지를 얘기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저는 2014년부터 특정 샌드박스 벤더의 파트너로서 시장 개척에 정말 온 힘을 바쳐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샌드박스 기술이 뒤떨어졌다거나 혹은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을 말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시그니처와 동적 분석에만 의존하던 당시로서는 가상머신을 통한 행위 분석이라는 샌드박스 기술은 가장 앞서고 혁신적인 APT 대응 기술이었으며
지금도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샌드박스 이꼬르 APT 프리벤션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기술 조례로서, 기술 패턴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5가지 기법 외에도 출처는 이제 IBM 쪽 출처와 스키워크스의 출처인데, 샌드박스를 우회하는 5가지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외에도 회계 기반의 탐지 기술을 우회하는 여러 공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샌드박스, 머신러닝, 포렌식, EDR, 이 모든 것은 디텍트 앤 리스폰스를 표방합니다. 탐지 후 대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탐지 솔루션의 효용성은 얼마나 빨리 탐지하는가, 얼마나 정교하게 빠짐없이 탐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각 솔루션별로 운영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인텔리전스, IOC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의 악성 코드는 내부에서 먼저 인지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을 통해 통보받고 있으며 침해 이후 발견까지 평균 146일이 소요된다는 메디안티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번 쉬어가겠습니다. 보시는 이분은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회운동가이자 과학자이기도 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과학자로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낙뢰를 방어할 수 있는 피레침을 개발한 것으로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연유인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1온스의 방화가 1파운드의 치료보다 더 값어치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크데킬라 말레어는 멕시코 사용자를 타겟으로 한 것인데요. 2013년에 배포가 시작되었는데 무려 5년 동안이나 발견되고 있지 않다가 2018년 가까스로 발견된 악성 코드입니다. 멕시코 사용자들에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금전적 피해를 주었는데요. 다단계 페이로를 통해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샌드박스 등 이심스러운 행위가 포착되면 감염 시스템 자체에서 프로젝트 증거를 제거하는 클리어업 기술을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다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정보보안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이분을 좀 아실 겁니다. 도레스 데닝 교수라고. 우리가 1987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침입탐지 모형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현행 사이버 보안 탐지 체계 기술의 표시가 됩니다. 이분은 미국의 국가사이버보안 명예전당 초대 현역자로도 유명합니다.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사이버보안에 대한 연구 및 지필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2017년 10월 액티브 디펜스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의 핵심을 요약하면 긍정적 사이버 방어는 아군과 아군의 자산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없애거나 무효화하거나 낮추기 위해 취하는 직접적 방어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라낸다, 발견한다 하는 것은 탐지 모델입니다. 모든 학생을 100% 탐지할 수 없습니다. 유입되는 모든 것은 의심스럽다는 전제가 오히려 필요합니다. 양성과 악성을 골라내는 것 자체가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라는 거죠. 마치 차량의 검문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검문 시스템에서는 검문을 통해서 음주, 테러 등 의심되는 차량을 골라내지만 방역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지나간 차량을 살균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배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2016년 가트너가 이러이러한 기술이 CDR이다라고 정의하기 전까지는 컨텐츠 세니타이저라고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7년에 이 기술이 이메일 등에 적용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했고 2018년 비로소 비하인드 디텍션이라는 리포트를 발표하게 됩니다. 2018년 가트너는 비하인드 디텍션이라는 리포트에서 탐지 중심에서 벗어나는 미래의 5가지 핵심 기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콘, 정찰에서 액트, 실행에 이르는 사이버 키체인 모델에 빗대어 설명하게 됩니다. 시간의 제약상 제가 이 5가지 기술을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리콘 단계에서는 무빙 타겟 디펜스 기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표적을 그냥 계속 이동시켜버리는 거죠. 양목을 한다고 하는데 표적이 왔다 갔다 하면 조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트러스패스 필터 기술이라고 정확한 매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것만 허용하겠다는
그런 기술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컨테인먼트 기술입니다. 컨테인먼트 기술은 이미 취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등 횡적 확산, 레터럴 무브먼트를 막는 데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트너는 앞서 얘기한 이 세 가지 기술이 아직 밴드나 기술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았고 운영의 리스크 및 도입의 코스트가 크다는 것도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모트 프로세싱과 컨텐츠 트랜스폼, 익스플로이트와 인스톨 단계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기술은 기술도 충분히 성숙하였고 현재 충분히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리모트 프로세싱이라는 게 일종의 격리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망분리가 됐더라도 인터넷을 격리된 가상 환경에서 렌더링해서 쓰는 이런 기술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컨텐츠 트랜스폼이 바로 CDR 기술인 것입니다. 가트너는 본 리포트의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영어 원문 제가 그대로 그냥 갖다 왔는데요. 해석을 하지 못하겠고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고도의 우회적이고 유니크한 공격에 대응하려면 탐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종 목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범위부터 적용해라. 공격에 이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채널은 이메일과 웹이며 익스플로이 및 다운로드 단계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지만 그 기능을 풀리 쓰고 있지 않은 제품의 전 기능의 활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메일에서는 매크로나 객체 삽입된 첨부 파일의 유입을 제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특히 이메일의 첨부 파일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샌드박스와 더불어 CDR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트너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왜 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가트너가 그 활용을 제기하고 있는 CDR은 어떤 기술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R은 컨텐츠 디스암 앤 리컨스트럭션의 준말입니다. 위키피디아 역시 그 정의에서 악성 코드의 탐지에 의존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서 파일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 디스암한 후 안전한 콘텐츠만 추출해 문서를 제조화, 리컨스트럭션 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CDR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서는 우선 본문 구조나 헤더 구조를 검사를 통해 파일의 포맷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행 파일이나 혹은 확장자의 문서 파일 등은 유입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단, 도형, 그림, 표 등 모든 구성 요소의 구조를 확인하고 이것이 안전한 요소인지 위협이 있는 요소인지를 검증한 후 안전한 요소로만 재구성하여 문서를 재구성하는 프로세스로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CDR은 어떤 원리로 적용이 가능한 것일까요? 모든 문서는 그 고유의 정형화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이 한국어 컴퓨터가 공개한 문서 포맷이고요. 우측이 MS 오피스의 문서 포맷입니다. CDR은 이런 정형화된 구조 포맷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서를 재구성하면 문서가 깨지거나 뒤틀리지 않겠냐라고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2013년 소프트캠프가 처음 제품을 출시했을 때 간혹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캠프는 20년 동안 문서 보안을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그간 끊임없이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왔고 연구개발을 수행했으며 지금 현재 군, 공공, 금융 등의 대형 레퍼런스를 확보하면서 현재는 100% 안전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기술 콘텐츠를 쌓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여타의 CDR 제품과 구별되는 소프트캠프의 경험과 기술력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처음 오늘 CDR을 접하신 분께서는 좀 이해가 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예제는 잘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게 액티버스 컨트롤 삽입한 엑셀 CV입니다. 셀을 직접 드래그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고 클릭하실 때 악성 코드에 감염됩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CDR 처리한 후 액티버스 컨트롤이 완전하게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R이 모든 공격의 유형에 완벽히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망불기 이후
어느 구간의 방어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 혹은 망분리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우리 기업에서 가장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저는 여러분께서 이 CDR 기술에 대한 도입과 검토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모든 경로에 CDR을 배치함으로써 악성 코드의 치유가 아니라 익스플로이트 자체를 제거할 수 있고 문서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한 제로 데이터 프로텍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일본에서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TV로 일본 정보 강요들이 90도 인사하는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분도 계실 텐데요. 당시 일본의 연금기금도 샌드박스 솔루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통해 악성토가 집계했던 대형 보안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정부는 문서 무효화 지침을 발표합니다. 전국 각 지자체 및 교육기관의 망분리와 함께 내부망으로 반입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CDR 처리할 것을 명시화했습니다. 소프트캠프는 2013년 제품을 출시했지만 당시 국내에 막 도입되기 시작했던 샌드박스 벤더의 마케팅에 밀렸습니다. 국내에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시장에 먼저 진출하게 됐고 현재 일본의 약 30여 개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그 제품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윈백 사업도 여러 개 수주했다고 합니다. 일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CDR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기술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주관으로 2017년 컨텐츠 필터링 형태 관련해서 CDR 도입 지침을 명시화했고 호주의 사이버 보안 당국도 2017년 정보 보안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CDR 기술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CDR 제품을 출시했다는 이스라엘도 네트워크 간의 분리된 네트워크 간의 파일 교환 구간의 컨텐츠 필터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3년 이내에 국내 다수의 기업이 이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그 선구자가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슬랙스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서보안 20년 노하우를 가진 소프트캠프의 CDR 솔루션입니다. 소프트캠프는 그동안 직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본 제품에 한해서 2019년부터 파트너를 통한 간접 판매를 선언하였고 저희 더보안이 그 첫 번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소프트캠프와 함께 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보다 제품의 안정성과 차별화된 기술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3년 국내, 어쩌면 거의 세계 최초로 CDR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제1금융권, 오늘 그 성공사례 발표도 해주시죠. 국방, 공공 등 번역권의 대형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사용되는 거의 모든 문서를 다 지원하고 망명계, 이메일 구간, 공유 파일 등 다양한 배치가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일본 등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CDR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의 이유 여러분께서 POC를 해보기를 좀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생각보다는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POC가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POC를 해본 기업도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도입의 필요성을 검증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